선선한 바람이 불어오고 가을이 한 뼘 더 깊어지는 이맘때면 유난히 바빠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요즘 전남 앞바다에서 풍년을 맞았다는 이곳. 망망대해에서 긴 시간 사투 끝에야 만날 수 있는 반짝이는 바다만큼이나 빛나는 은빛 멸치입니다. 지금 멸치잡이는 제일 성수기입니다, 지금. (7월부터 11월까지) 제철을 맞은 멸치잡이에 어민들은 그야말로 쉴 틈 없이 바쁘다는데요. 그런데 무슨 이유에서인지 바다로 나가지 못하고 항구에 발이 묶여버린 배들이 있습니다. 7월 달부터 조업 한 번도 못 왔어요. 7월 달부터. 그물은 보이지 않고 멸치를 말리고 있어야 할 공장 역시 텅 비었습니다. 예전에 멸치를 잡는 어구를 사용할 수 없게끔 하고 계속 단속을 당하면서 전과 한 40범이 현재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평생을 해온 일이 이제는 자신들을 전과자로 만들어버렸답니다. 이들에겐 무슨 사연이 있는 걸까요? 땅거미가 내려앉은 전라남도의 한 항구. 모두가 하루를 마무리하는 시간이지만 어부들은 출항 준비로 분주합니다. 야간 조업은 낮보다 몇 배는 위험하기 때문에 준비를 더욱 철저하게 해야 하는데요. 멸치를 잡기 위해 밤낮 없이 바다로 나가는 사람들. 전창진 씨는 멸치잡이 30년 경력의 베테랑 선장입니다. 근데 2시간을 더 가야 돼요. 고기를 찾으러 가려면 4시간 정도 가야 돼요. 4시간. 칠흑 같은 어둠을 뚫고 밤바다를 가르는 배.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는 바다가 아직도 가끔은 두렵지만 창진 씨의 옆에는 아들이 든든하게 늘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뒤를 이어 어부의 길을 택한 아들 민규 씨. 대를 이어 벌써 3대째 멸치잡이를 해오고 있답니다. 저는 원래 저희 할아버지 때부터 해가지고 보고 자란 지는 거의 평생 보고 자랐는데 한지는 한 20살 정도부터. 자신의 일을 이어받는다는 아들이 대견하기도 하지만 걱정이 앞서는 것이 사실. 이거 좋은 거 없죠. 아들이 바닷생활 한다는 게 부모가 왜 좋겠습니까? 그래도 이제 제법 바닷바람을 견딜 줄 아는 든든한 아들이 되었답니다. 그 순간 멸치대를 발견했습니다. 도망해보자. 창진 씨가 멸치대를 발견하자 선원들의 움직임도 바빠집니다. 그물 안으로 들어온 멸치는 펌프를 이용해서 배로 끌어올리는데요. 멸치를 끌어올림과 동시에 곧바로 삶는 과정에 들어갑니다. 섭씨 100도씨의 물에 멸치를 곧장 삶아야 신선도를 유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동이 틀 때까지 이어지는 작업. 잠시도 긴장을 놓을 수 없는 고단한 일이지만 그만큼 보람도 있다는데요. 전남에서 나는 멸치는 크기는 작아도 육질이 탄탄하고 고소한 맛이 일품이랍니다. 국민 반찬으로 불리며 우리의 식탁에 빠지지 않는 멸치. 조업은 힘들지만 나름 이 일에 대한 자부심도 있었답니다. 그런데 평생을 천직으로 생각했던 멸치잡이를 이젠 포기해야 할지도 모르겠답니다. 아들놈이 해보려고 애를 쓰니까 도와주기도 하고 좋은데 뭐 지자체나 뭐 해양수원부에서는 우리를 쉽게 말해서 해적이라고 생각하고 있으니까 그런 것이 비참하지 비참해. 조업을 하면서 하루도 마음 편할 날이 없다는 사람들.
이들에겐 어떤 사정이 있는 걸까요? 다음 날 한창 조업으로 바쁠 시기지만 어쩐지 항구는 고요하기만 합니다. 바다에 나가 있어야 할 어부들도 사무실을 지키고 있습니다. 이들은 모두 8톤급의 어선으로 멸치를 잡는 어민들인데요. 어차피 이것을 해야 되니까. 무슨 심각한 문제라도 생긴 걸까요? 그래서 나는 뭐 힘쓰지 않는다. 멸치잡 여기가 7월부터 시작됩니다. 올 7월부터 시작되는데 저희가 2달 동안 어업을 못했습니다. 7월 달부터 조업 한 번도 못 했어요. 7월 달부터. 단속 때문에 뭐 함부로 금년에 어장을 포기하다시피 지금 하고 있어 지금. 성수기가 시작되는 7월부터 조업을 하지 못했다는 어민들. 때문에 공장은 몇 달째 텅텅 비어 있고 공장에 가득해야 할 멸치도 찾아보기가 힘듭니다. 어업법이 통합되고 나서 해역의 특성에 맞는 어구를 못 써요. 중요한 것은 이제 자루구물을 우리는 이용해서 잡아왔는데 그걸 못 쓰게 되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아주 문제점이 많죠. 전체적으로 다 그렇습니다. 지금 그런 상황에 있어서 모든 회원들이 저와 같이 그렇게 범법자가 돼 있습니다. 멸치를 잡을수록 범법자가 돼간다는 어민들. 이들은 두 척의 배가 그물을 둘러쳐서 잡는 형태의 이른바 연안 선망어업으로 멸치를 잡는 일부 어민들입니다. 오래전부터 일명 자루그물을 이용해 멸치를 잡아왔답니다. 그물 중간이 자루처럼 생겨 조류의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는 멸치를 모으는 방식으로 조업을 해왔다는데요. 바로 이 그물이 문제가 됐답니다. 지난 2010년 해양수산부에서는 어족자원을 보호한다는 이유로 수산어법을 개정했는데요. 이 과정에서 연안선망어업에서 자루그물을 쓰지 못하도록 규정한 겁니다. 자루 모양 그물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새로운 모양의 그물을 합법화했는데요. 현행법상 연안선망어업에서 사용할 수 있는 합법적인 그물 형태는 자루 모양이 아닌 평면. 그런데 법이 개정된 후부터 연안선망 멸치잡이 어민들은 하나둘 전과자가 되기 시작했답니다. 바뀐 그물과 관련해 멸치잡이 조업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좀 더 자세한 이야기를 들어봐야겠습니다. 이들은 왜 바뀐 법안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는 걸까요? 그럼 연안 선망어업을 하시는 건데 연안 선망어업에는 이러이러한 어구를 사용해야 한다라고 딱 법에 규정돼 있죠. 그게 잘못됐다는 겁니까? 예, 저는 잘못해요. 왜냐하면 그 어구로 전남이나 충남, 조류가 심한 서남해 쪽에서는 어획 활동을 하기가 사실상 좀 어렵습니다. 평면 형태의 그물이 이렇게 둘러치다 보면 그물이 둘러쳐지지가 않습니다. 조류에 대항해서 일정 부분 버텨가지고 자루구물에 후다닥 담아야지 신속하게 이렇게 걷어 올려야지 조업이 가능한 거죠. 조류의 흐름이 세고 유속이 빠른 전남 해역에서 합법적인 그물로는 멸치 조업이 거의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따라서 멸치를 잡으려 해도 빈 그물일 때가 부지기수랍니다. 어민들의 말처럼 정말 합법적인 그물로는 멸치 조업을 하기 힘든 걸까요? 연안어업을 하신 분이 영세하다고. 제작진이 직접 합법적인 그물을 이용하는 멸치 조업 현장에 동행해 보기로 했습니다. 두 척의 배가 함께 조업하는 만큼 서로의 호흡이 중요하다는 연안선망어업. 우선 멸치대가 최대한 많이 모여있는 장소로 이동을 해 확인해 보기로 했습니다. 합법적인 그물로는 멸치잡이가 힘들다는 연안선망 어민들의 주장은 사실일까?
배를 타고 두어 시간쯤 지나자 기다리던 멸치대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저게 뭐예요? 멸치. 아, 멸치들이에요? 이거 어마어마한 양입니다. 이것은 어마어마한 양이에요? 네, 대희도 못합니다. 언뜻 보기에도 꽤 많아 보이는 양. 도망기 배워, 도망기 보이다. 과연 멸치는 얼마나 잡힐지 그물을 내리고 조업을 할 준비를 시작합니다. 현행법에 고시된 연안선망 어업 방식을 준수해 조업을 시작했는데요. 먼저 두 척의 배 중 한 척의 배에 그물을 연결합니다. 그리고 한 척의 배는 정박한 채 다른 한 척의 배가 원형을 그리며 그물을 둘러칩니다. 수산업법에서 명시해놓은 합법적인 그물을 사용했을 때 과연 멸치는 얼마나 잡혔을까요? 그물을 배 위로 올려 확인해봤습니다. 문알이다, 문알. 그런데 거의 빈 그물이나 다름없을 정도로 멸치가 잡히지 않은 상황. 바로 전 어군 탐지기에서 본 것과는 사뭇 다른 모습입니다. 근데 이렇게 양이 되게 적게 나오네요. 멸치들이 많았었잖아요. 요거는 거 찾아잖아요. 근데 그래요? 요거는 차도 없어요. 그게 안 들어요, 이것이. 어민들은 현행법대로라면 멸치 조업이 거의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주장하는데요. 지금 하는 방식이 이렇게 멸치 조업을 한다는 거죠? 요거 작아도 될 수가 없어요. 잡힐 수가 없어요. 이거는 흩어져 있는 멸치는 절대 잡을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똘똘 물려가지고 많은 양이 있어야지만 겨우 조금 잡을까 말까 하고요. 현실적으로 멸치 조업이 힘든 그물이 합법화된 것이 문제라고 어민들은 주장합니다. 어구에 대해 개선 문제에 대해서 우리 해역에 맞는 어구를 한번 찾아보자. 네. 아예 그런 것도 저희 무시하죠. 저희 만나서 이야기나 좀 합시다. 근데 만나주지도 않고. 문제 해결을 위해 지자체에 수차례 의견을 제시했다는 어민들. 지자체에서는 연안선망 멸치잡이 어민들의 사정을 알고 있을까요? 관계자를 만나 이야기를 들어봐야겠습니다. 연안선망어업을 하시는 어민들을 이제 만났어요. 문제점을 제시하는데 도청 측에서는 이거에 대해서 알고 계셨는지? 예, 그렇습니다. 지난 2012년부터 이루어진 사항입니다. 길이 있으면 오직이 안 찾았겠습니까? 연안 선망은 수산업법 시행령에 딱 이렇게 잡아라 이렇게 딱 명시돼 있는데 그 법의 테두리 내에서 벗어나면 되겠습니까? 사정을 알고 있지만 현행법상 자루구물을 사용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이라는 입장. 아니 멸치를 말리겠다라는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런 예, 생각, 변화를 좀 줬으면 좋겠다라는 민원을 지금 계속 들어오는 거잖아요. 예. 그거는 실현 가능성이 없는 거예요. 도입자에서 이거 법에 딱 이렇게 명시된 사항인데 사실상 이거 일순간에 바꾼다는 것은 이건 어려운 부분입니다. 타 업종도 이거 이제 그 업만 하면 관계없죠 하는데 타 업종이 얼마나 많습니까? 전부 다 이거 이 편형하고 사용하면 안 된다, 끄면 안 된다. 이거 이구동소로 무시한 거예요. 지금 가기 때문에 진짜 우리 도에서도 이것저것 다 감안해갖고 지금 뭐 한 겁니다. 법에도 이거 할 수 없는 부분이고. 전남 지역에서 멸치를 잡는 또 다른 형태는 그물을 바다에 넣고 고정해둔 채 멸치를 잡는 낭장망 어업. 그리고 자루 그물을 이용해 조업하는 형태의 기선 권연망 어업 등이 대표적인데요. 이처럼 다른 조업 방식으로 멸치를 잡는 동종업계 어민들 또한 반발이 심하답니다. 그렇다면 연안선망과는 다른 형태로 멸치를 잡는 어민들은 이 문제에 대해 어떤 입장일까요?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봐야겠습니다. 연안선망에서 원하는 것은 멸치를 잡고 싶은데 자루그물 같은 것을 달았으면 좋겠다고 주장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가능합니까? 절대로 불가능한 겁니까? 지금 연안선망 그 허가 자체로서는
선에서 둘러쳐서 잡을 수 있는 어구지 자루꿈이라든지 이런 걸 사용해서 끌어서 잡을 수가 없다는 어구죠. 저 사람들도 어민이기 때문에 많이 잡아서 많은 수익을 올리고 싶은 마음은 있겠지만은 정상적으로 가야 된다는 것이죠. 자루꿈을 이 단다는 것 자체는 인망을 하기 위한 그 구실인 겁니다. 저 배들은 99.9% 불법을 하고 있어요. 자루구물을 사용해서 멸치를 잡는 조업 방식은 합법적으로 기선 권연망만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더 큰 문제는 그들이 단순히 자루구물을 사용하기 때문이 아니랍니다. 빨간 선 보이시죠? 저희는 저 안에 못 들어가요. 대부분의 멸치들이 산란할 때 저 안쪽 그 부분에 많아요. 육지 쪽에? 예. 저희는 저기 안 들어가니까 밖에서 작업을 하죠. 근데 이제 선망들은 저는 금지 구역이 없어요. 해안선 바로 앞에까지 와서 끌고 와버려요. 지금 현재 8척이 10척이 밤낮으로 예를 들어서 안에서 이렇게 잡게 되면은 우리들이 잡을 고기가 없어요. 전남의 연안 선망 중 10여 개의 멸치잡이 선단이 문제를 일으킨다는 겁니다. 현재 선망으로 조업을 해서 어획고를 많이 올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 기술적으로 가능합니까? 잡고 있고 지금 현재. 가능해? 멸치 말고 다른 걸 잡아요. 저는 그러니까 선생님 말씀은 사실상 연안 선망은 멸치는 잡지 말라는 뜻이다 이런 뜻이 이해하십니까? 그러죠. 주종이 아니죠. 동의하십니까? 연안 선망의 주 체포물은 그 어업 형태는 전어라든지 전어. 그 청어라든지 이런 게 주 체포인데 그 다음에 그게 안 잡혔을 때 멸치도 잡을 수 있는데 요 정도지 이걸 주로 해서 멸치로 해서 우리 같이 잡는 어업하고 다른다. 자루구물을 끌고 가며 조업하는 방식은 법에 명시된 대로 권현망 어업에서만 가능하다는 것. 다른 어민들의 의견도 들어봤습니다. 선망은 선망답게 살아야 되는데 어느 날 선망이 그 권역만 비슷하게 되려고 그러면 그 시스템 무너져야지. 제일 중요한 건 담이 피해를 입으니까 우리 앞에서 잡아가는데 10마리 잡았고 100마리 잡아가는데 그걸 찬성해줄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연안 선망 멸치잡이 어민들이 배 2척을 이용해 자루구물을 달고 끌고 가는 형태의 조업을 하는 것이 문제라는 주장인데요. 이에 대해 연안 선망 어민들은 어떤 입장일까요? 무조건 낭이 있으면 끌구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이러면 끌게 되면요 어구가 파손돼요. 어느 정도 벌어지면 이제 이렇게 하고 있어 버티는 거지. 기다리면서 멸치가 흘러 들어가기를 기다리는 거지. 멸치를 잡으려면 조류의 반대 방향에서 조업을 해야 하는데 이때 조류가 워낙 세다 보니 배가 버티지 못하고 밀려간다는 겁니다. 때문에 조류에 맞서 버티고 있는 것이지 배를 이용해서 자루구물을 끌고 다니며 조업을 한 적은 없답니다. 우리가 1.47% 잡아요. 전남 내에서 1.47 이게 영향이 얼마나 있겠지. 전남 해역의 멸치 어획량 중 가장 적은 비율을 차지한다는 건데요. 무분별한 조업은 하지 않는답니다. 이처럼 첨예하게 의견이 대립되는 상황. 연안 선망 멸치잡이 어민들은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예전의 방법대로 자루구물을 이용한다고 주장하는데요. 어구만 싣고 있어도 불법 어구 적조를 해가지고 행정처분 30일, 어업정지, 그 다음에 또 벌금, 선주 300에서 500. 제가 지금 한 8년 동안 낸 걸로 생각하면 건 1억에 가까울 겁니다. 정과 한 40범이 현재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먹고 살기 위해 선택한 일이 이제는 자신을 전과자로 만들어버렸답니다. 여보세요? 여보 나. 네. 그럼 당신 다 잘 있고. 모든 걸 버리고 바다를 떠나고 싶을 때마다 가족을 생각하면 포기할 수도 없는 일. 그저 미안한 마음뿐이라는데요. 당신하고 두 딸들
교육시키는데도 제대로 못하고 생활비도 제때 못 주고 어렵네. 당신 힘내야지. 화이팅 하세요. 네, 화이팅. 화이팅. 당신 최고 잘하고 있어요. 알았어. 네. 바다를 터전으로 살아온 사람들. 하지만 이제는 바다에 나가는 일이 두렵기만 합니다. 합법적으로 조업을 하자니 멸치가 거의 잡히지 않고 멸치를 잡자니 불법 조업을 할 수밖에 없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들이 바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 해양수산부나 전남도 요구하는 게 지금보다 더 어획량을 높이기 위해서 고시를 해달라는 거 아니거든요. 지금처럼 범법자가 안 되고 준법 조업을 할 수 있는 어구를 고시해달라는 거거든요. 더 많이 잡겠다는 게 아니고 어획량이 떨어져도 좋으니까 합법적으로 할 수 있게끔 어구를 만들어달라. 그걸 저희들이 지금 요구를 하는데요. 해계 특색에 맞게 다 뭐 충남은 충남 방식, 전남은 전남 방식, 동해 그리 써왔어요. 그죠. 그 써오는 걸 한 번에 이렇게 통합을 하다 보니까 문제점이 발생한 거죠. 충남은 지자체에서 나서가지고 어구법이 통폐합되기 전에 어구고시를 했습니다. 어민들이 요구하니 충남도는 이제 어구고시를 받은 거죠. 지난 2010년 수산업법이 개정될 당시 인근의 충남 어민들 역시 반발이 거셌답니다. 연안 선망 멸치잡이 어민들이 자루고무를 사용할 수 없게 되자 충청남도에서는 새로운 모양의 그물을 만들었다는데요. 충남 바다의 특성에 맞게 그물을 변형해서 어민들이 합법적으로 조업할 수 있게 한 것입니다. 우리 서해안 쪽에 이제 조류가 세니까 그 조류 방향에다 대고 이제 그물을 댔을 거 아니에요. 그냥 다 그물에 다 쓸려 내려가니까 선형을 이제 준 거죠. 충남 역시 기존의 자루고무를 사용하지 못하게 되면서 어민들의 민원이 많았었는데요. 당시 지자체에서 적극적으로 문제 파악과 해결에 나섰고 전남과 마찬가지로 조류가 센 충남 해역의 실정에 맞게끔 합법적인 범위 내에서 그물의 모양을 변형했습니다. 저희들이 학계라든지 또 연구소 또 관련 기관 또 어업인들 이렇게 해가지고 의견 수렴을 통해서 저희들이 고시를 하게 됐습니다. 수산업법에 따르면 현행법에 위배되지 않는 선에서 지역 특성에 맞게 그물 모양의 변화가 가능하다는 건데요. 세부적인 어구의 규모나 형태나 이런 것들은 지역의 특성을 반영을 해서 지자체 장이 시도지사가 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전라남도 지역에서도 어민들의 입장을 고려해 대안을 마련할 수 있지 않을까요? 다시 관계부서를 찾아가 이 문제에 대해 물어봐야겠습니다. 그 사람들 법령을 개정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렇다면 왜 안 된다 이 설명을 하셔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혹시나 도에서나 해수부에서는 연안선망으로는 멸치 같은 걸 잡을 생각하지 마라 이런 의사가 포함되어 있는 겁니까? 우리 전문기관 국립상 의견에 봐보면은 포획할 수 있다고 다 그런 의견도 다 있고 그래요. 제작진이 바다에 나가서 현행 법규에 따른 그대로 이렇게 고기를 잡아봤어요. 그랬더니 거의 안 잡혀요. 멸치가 거의 안 잡혔대요. 그거 알고 계세요? 물때가 안 맞은 말이죠. 물때가 안 맞은 것 같다고 생각하세요? 물때가 안 맞고 어군이 또 그때 형성이 안 되는 말이죠. 어군 형성 안 됐을 거라고 생각하시는 거죠? 저게 뭐예요? 멸치. 아, 멸치들이에요? 이거 어마어마한 양입니다. 이것은 어마어마한 양이에요? 네, 대희도 못합니다. 바다 위와 행정기관은 다소 거리가 있어 보였습니다. 이래가지고 방법하셨습니까? 이 여장은 될 수가 없는 여장입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그 권연망 쪽 사람들한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멸치는 잘 안 잡힌다고. 그리고 청어라든가 전어라든가 이런 거는 잡힌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좀 큰 건 잡히는데 작은 것들은 안 잡힌다는 얘기예요. 알고 계십니까? 모르셨습니까? 아직
현실적인 문제점까지는 파악이 어려운 듯 보였습니다. 법에 한계 있고 그 법 테두리 내에서 집행을 하다 보니까 막혀 있는 상황입니다만은 혹시 길이 있다가 하면은 서로 어업인들 힘을 합쳐서 길을 모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좀 더 적극적인 자세로 문제를 해결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모든 국민은 법을 지켜야 합니다. 하지만 법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할 때는 언제든지 법의 개정을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이번 연안 선망 어민들의 법 개정 주장은 과연 합리성이 있는 것일까요? 이제 관계기관이 타당성 검토에서부터 나서야 할 때입니다. 맨몸으로 파도와 맞서며 평생을 일해온 바다. 그들이 원하는 것은 한 가지였는데요. 불법을 저지르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자신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주길 바라고 있었습니다. 바람이 있다면 아주 나쁜 놈들을 보지 말고 좀 생계를 이어나갈 수 있게 해주는 것이 바람입니다. 뭐 불법 자로 낙인을 찍히지 않고 합법적으로 당당하게 조업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저 평범한 어부로 살아가고 싶다는 사람들. 그들의 바람은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